제가 21년차 수학교사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얘는 재능이 있다고 느낀 학생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교육 없이 1등급 받는 수학 공부법을 집필하게 된 오정훈이라고 합니다. 현재 21년차 수학교사고요. 18년 동안 3학년 학생들하고 같이 입시를 좀 다루면서 좀 많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고 이번 그 사교육 없이 1등급 받는 수학 공부법을 집필하면서 많은 생각이 나오게 돼서 여기서도 많은 얘기, 도움되는 얘기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동안 고등수학을 가르치면서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처음에 21년이니까 2005년도에 처음 교사가 됐어요.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교육과정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우는 양은 좀 많이 줄었죠. 근데 그 반면에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은 참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유튜브에서 강의도 많고 인터넷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들도 많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배워야 되는 양은 좀 줄고 배울 수 있는 수단들은 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매번 드는 생각이지만 예전의 학생들하고 지금 학생들하고 비교를 하면 제가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라는 단어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공부라는 행위를 하는 걸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든 걸 좀 버티기를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고,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수학 시간 학생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좀 상상하기 힘든 건데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은 중위권을 대상으로 수업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교육 기관이니까. 근데 상위권 학생들은 이미 선행학습을 하고 와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중위권 수업에 아무래도 좀 관심이 덜 하겠죠. 근데 하위권 학생들은 아예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문제는 이 상위권하고 하위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중위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전과 비교해서 한 반의 평균 점수는 비슷한데 들어가 보면 수업의 대상인 학생들은 얼마 없는, 그래서 양극화 현상이 좀 심해지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 게다가 더 심한 문제는 다 알고 있다고 온 상위권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것들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이게 수학의 공부 방향이 스킬 위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조금만 이렇게 응용을 하면 갑자기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수학 공부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학생들을 대할 때 각각 학년마다 이렇게 갖춰야 되는 역량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니까 공부하는 방법들을 좀 배워야 될 거고, 중학교는 아무래도 수학적인 논리가 중요할 거고, 연습이라는 건 고등학교 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진도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고, 그 반면에 좀 욕심이 많고 지원을 많이 받는 학생들은 너무 달려가 버리고 그러면서 중간이 좀 없어지는 경향들이 있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나 선생님한테 끌려와서 공부를 하던 아이들이 중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끌려오다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이가 돼버리면 포기해버리는 경향들이 좀 많아서 포기에 익숙해지는 아이들도 좀 많은 것 같다. 그게 양극화의 원인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수학에 대한 오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책을 출간하고 이제 여러 군데 출연하고 나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됐던 주제가 수학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머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수학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수능 시험이 절대로 재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머리라는 게 있지 않더라도 분명히 수능 공부를 하면 잘 볼 수 있는데, 그 수학머리가 있어야만, 재능이 있어야만 수능을 잘 본다가 가장 잘못된 얘기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걸 끝내야 되고, 중학교 2학년 때는 고등학교 걸 끝내야 되고, 이렇게 정해진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커리큘럼의 시작점이 어딘지를 잘 모르겠는 게 문제.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누가 정해놓은 커리큘럼일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텐데 그런 게 가장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수학
수학적으로 문제를 잘 푸는 능력은 이렇게 쭉 성장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보고 수학머리라는 건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둘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수학적 사고력은 충분히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이건 키울 수 있는 거고 수능까지 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수학머리라는 건 이미 타고난 재능이기 때문에 이 재능은 사실은 일종의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보면 뭐 피타고라스라든지 가우스라든지 페르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수학머리인 거고요. 수학적 사고력은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수능 시험이 수학머리로 좌지우지되고 재능으로 좌지우지됐다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재능을 갖고 있는 애들을 선별하는 거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21년차 수학교사거든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얘는 재능이 있다고 느낀 학생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학생이 한 3, 4명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이 출발점은 비슷하고요. 물론 그 학생들이 유리하죠. 분명히 유리합니다. 근데 그 외의 학생들도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수학 선행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튜브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많은 댓글들을 봤는데 그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냐면 선행학습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하세요. 그리고 선행학습이 도움이 안 됩니까? 라고 질문도 하시고요. 그리고 선행학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지켜보면 선행학습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 무조건 도움됩니다.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선행학습이라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습복습을 열심히 해. 근데 예습이 선행학습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행학습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격이 있는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자격이라는 거는 자기 현행 진도의 이전 진도가 완벽하게 끝나는 걸 체크하고 지나가기만 한다면 선행학습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데, 이 전에 거를 체크하지 않은 상태에서 너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니까 지금 고등학교 걸 끝냈어야 돼. 그러니까 넌 늦은 거야 라는 시각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공부 방법론의 차이인데 열심히만 공부를 한다면 언제든지 메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가장 문제시하는 건 뭐냐면 주된 시각 자체가 진도에 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이걸 메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메우는 목적이 선행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만 메우는 거를 1번으로 둔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3 첫 모의고사와 수능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런 면이 좀 고3 하다 보면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도에 대한 얘기인 건데, 선택을 하는 것들이 학생들의 각자의 진로, 적성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면에서의 장점도 있는데, 이게 선택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포기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고3인 애가 수학의 기본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얘가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는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급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좋은 성적을 받는 게 맞듯이 그동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간을 더 들여서 공부하는 게 맞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포기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과서를 먼저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풀면 4등급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3등급부터 좀 공부를 해서 좀 더 따라가는 연습을 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제가 1, 2등급을 확정지어서 받을 수 있다라고는 확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좀 과장하는 것 같고 4등급 이상은 교과서를 푸는 게 제일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